안녕하세요. 11월 13일 수요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여러분의 행정법을 책임지고 있는 정인영입니다. 책임까지 너무 무겁나요? 아니요. 같이 갑시다. 여러분의 행정법과 함께하는 정인영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도 수요일인데요.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가셔야죠. 오늘도 무슨 문제 준비되어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방지 7급 3번 문제인데요. 부관에 관한 문제였어요. 부관 다 잘하시죠. 다 잘하시는데 대부분 부관을 잘 모르시거나 부관 틀리는 분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조금 살펴볼게요. 부관. 자,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 효력을 제한 보충하기 위해서 주된 행정행위의 뭐예요? 내용이 아니라 효력을 또는 효과를 자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해서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 부과하는 종된 의사표시를 넘어서 규율이라고 해서 의사표시보다도 넓게. 옛날에는 이게 의사표시로 좁게 아주 좁은 영역으로 해서 의사표시가 아닌 주은 법률적 행위는 부관을 못 붙였는데 지금 이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제는 주은 법률적 행정으로서 자 부관을 붙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류가 는 거예요. 그래서 주된 행정에는 있어야죠, 반드시. 근데 이 행정행위 효과가 자 상대방 입장에서 침익적이 아니라 수익적이어야 돼요. 수익적 효과가 나와야죠. 가백에 대표적인 게 연탄공장이라든지 연탄공장 설치허가.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돈 벌고 좋죠.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난리 났어. 왜냐면 침익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처분은 하나인데 효과는 두 개야. 침익 효과, 수익 효과 이런 식으로 효과가. 그럴 때 인근 주민들을 배려해서 볼 때는 이건 지워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연탄 공장이 없으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설치는 하되 어떻게 한다? 좀 조절을 해줘라. 그래서 연탄 공장 설치 허가의 효과를 좀 줄이면 수익적 효과도 줄지만 침익적 효과도 줄잖아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줄이는 걸 제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제한에서는 목적 달성이 안 되면 추가하는 거죠. 추가 보충한다. 그래서 저 부관의 종류가 어차피 효율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이런 복효적 행위, 자 상대방 입장 수익적, 제3자 입장에서 침익적 이런 행정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부관을 만드는 건데 이 종류 아무래도 자 보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별도의 독립성이 강한 부담과 그다음에 기타 부관이라고 하고요. 기타 부관 얘네들은 대부분 제한이죠. 제한 이렇게 보충과 제한 두 가지 있고 기타 부관 여기에는 조건 기한, 철회권 유보. 요게 이제 원래 의사표시에서 규율로 넘어가면서 넓은 개념하면서 들어온 거죠. 법률, 효과, 일부, 배제. 법률 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거예요. 내용은 아니고요. 근데 얘만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 왜요? 라고 했더니 법률 효과 일부 배제는 주은 법률적 행정으로서 법률이 주는 효과를 제한하는 건데 법률이 주는 걸 행정처의 마음대로 제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두고 일부 배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나머지는요.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합니다. 없어도 가능. 이러면 법적 근거 있으면 당연히 되고요. 없어도 된다는 거죠. 왜냐면 상대방 입장에서 재량이고 제3자의 불이익을 조금 침익을 좀 조절하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행정기본법에 이게 드디어 명문화 시킨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행정기본법에 이제 부담은 언제 행정행위 시에 함께 부과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부관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는 항상 행정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후에 부관을 변경하거나 또는 추가할 수 있나요? 이거 행정기본법에 명동에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명동에 사정이 있어야만 간다. 이렇게 외우시고 그래서 판례는 뭐라고 한다? 명유동사 이렇게 명유동사정. 그래서 사정 변경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런 말 나와야 되고요. 사정 변경 필요한 기존의 부담으로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런 말 나와야 되고 명시적 규정을 둔 거 명문의 규정 동의가 있거나 유보된 경우가 추가돼서 판례가 4가지 법률에는 3가지 따로 외우셔야지. 그래서 부담만 약간 독립성이 강하다. 독립적 처분성을 인정해서 나머지는 독립성이 없다. 그래서 함께 다닌다. 그래서 함께 취소하거나 전부 취소하거나 아니면 행정청을 찾아가서 신청했다. 거부나면 거부 처분 취소. 조건에는 정지 조건, 해제 조건. 그다음에 기한에는 시기 종기. 비슷해요. 조건이나 기한이나 똑같은데 여기는 불확실한 사실이고 여기는 확실한 사실을 붙인 거고.
근데 어차피 여기는 그 조건이 성취되면 번쩍번쩍이에요. 별도의 의사표시 필요 없어요. 기한도 종기가 도래되면 번쩍이에요. 별도의 의사표시 필요 없어요. 근데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죠. 사후에 철회라는 의사표시. 그때 철회는 당연히 비교계량 해야죠. 대부분 부가는요, 이렇게 당의 행정행위가 재량성이 높을 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부가는 원래 기속 주된 행위가 기속일 때는 원칙적으로 붙일 수 없는데 그래도 법적 근거 있으면 붙일 수 있다. 이게 이제 행정기본법에 있는 내용을, 원래 있는 내용을, 판례 내용을 이제 기본법에 만든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부담만 취소하고 부담만 독립해서 강제하고 부담만 독립해서 소송할 수 있다.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다 해도 주된 행정에는 영향을 원칙적으로 주지 않는다.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후에 주된 행정을 철회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또 부담을 의무부가잖아. 의무부가인데 의무부가 그럼 의무를 이행해야 될 거 아니야.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 사법상 법률 행위를 했다. 부담이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 해서 취소가 된들 사법상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 따로 가라. 기본이죠. 기본.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1번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 법령에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으나 부담에 여러분 송유관 매설 설치허가 아시죠? 사전에 미리 합의를 통해 부관을 부과하면서 부담을 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법이 개정돼서 굳이 그거는 허가를 받지 않고 매설 송유관 매설을 할 수 있다 해서 과거에 행정행위 시 당시에 적법했던 게 법이 개정됐다 해서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1번하고 4번이 같이 연결된 지문이었어요. 부과할 수 없다? 부과할 수 있죠. 이전에 상대방 협의해서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과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1번이 바로 틀렸고 4번도 볼까요?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에 부담의 전제가 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됐어요. 이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매설할 수 있다. 그렇다 해서 과거에 붙은 부관이 잘못되는 건 아니죠.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맞는 지문, 이건 틀린 지문. 같은 판례인데. 2번 행정행위 부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해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는 바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 사용수익 보통 20년 범위 내에서 그래서 기간을 주는데 기간은 그건 기타 부관 독립성이 없잖아요. 따라서 별도로 독립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면 사후에 철회를 통해서 주된 행정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맞는 지문. 근데 정답이 1번이었어요. 자, 이거 판례 문제였기 때문에 어렵진 않으셨을 거야. 아마 송유관 매설 요 사건을 딱 생각하셨으면 바로 정답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많이 나왔던 기출지문이었기 때문에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내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정인영과 함께 하겠습니다.